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더 이음 공인중개사 전세인 대표님이 작성하신 은평 뉴타운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184개의 실거래 데이터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한 자료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집 알아볼 때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애들 키우기 좋게 공기 맑고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렇다고 강남 출퇴근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건 서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오늘 이 자료는 어쩌면 은평 뉴타운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어요. 오늘 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자면요. 은평 뉴타운은 서울에서 판교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속의 판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산이라는 압도적인 자연환경, 그러니까 판교의 쾌적함을 이미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GTX-A라는 날개를 달고 강남의 접근성까지 품게 되는 서울에선 정말 보기 드문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가격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데이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서울 속의 판교라니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먼저 이 은평 뉴타운이 어떤 곳인지 큰 그림부터 그려보죠. 사실 저만 해도 은평 뉴타운 하면 그냥 서울 서독쪽 끝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 이 정도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확한 위치는 은평구 진관동 일대고요. 총 1만 6천여 세대, 약 4만 5천 명이 거주하니까 사실상 하나의 신도시급 주거단지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규모가. 네. 근데 은평 뉴타운의 진짜 정체성은 단순히 크다는 데 있지 않아요. 북한산을 병풍처럼 딱 두른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저밀도 친환경 생태 도시라는 점이죠. 실제로 가보면 아파트 동 간격이 굉장히 넓고요. 단지 안에 실개천이 흐르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덜하군요. 보통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좀 빽빽하다는 인상이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게 실거주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저희에게 집을 내놓으셨던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자녀 교육 때문에 대치동으로 이사하셨다가 네네. 채 1년도 안 돼서 다시 은평 뉴타운으로 돌아오셨어요. 정말요? 왜요? 아침마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그 북한산 풍경이랑 그 고요함이 주는 안정감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번 살아본 사람들은 떠나기 힘든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림 같은데요. 북한산 끼고 동네는 쾌적하고 근데 이렇게 완벽한 곳이면 가격이 이미 하늘에 가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대체 지금 시세가 어떻길래 아직 기회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교통 호재에 있거든요. 자연환경만 좋았다면 그냥 살기 좋은 동네, 여기서 그쳤을 텐데 여기에 강력한 엔진이 달리는 거죠. 엔진이라면 역시 GTX-A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현재는 3호선 구파 발력이 중심이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2024년에 개통한 GTX-A 연신내역입니다. 자료를 보면 연신내역에서 GTX를 타면 삼성역까지 딱 10분, 서울역까지는 4분 만에 주파한다고 나와 있어요. 잠시만요. 삼성역까지 10분이요? 네, 10분입니다. GTX 타려고 플랫폼까지 내려가서 기다리고 또 삼성역에 내려서 회사까지 걸어가고 이런 도어 투 도어 시간까지 다 따져보면 체감은 훨씬 길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도어 투 도어 시간은 더 걸리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안과 비교했을 때의 경쟁력입니다. 지금 은평 뉴타운에서 차를 몰고 강남으로 출근하면 통일로 막히는 것까지 감안해서 보통 1시간 반, 심하면 2시간까지 잡아야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GTX를 이용하면 역까지 이동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넉넉하게 한 20분에서 30분 잡아도 총 40분에서 50분이면 삼성역에 도착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삶의 질을 바꾸는 수준의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니 확 와닿네요. 매일 아침 1시간 이상을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호재가 GTX뿐만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추진 중이에요. 그거까지요? 네, 이게 실현되면 은평 뉴타운 일대는 3호선, 6호선, GTX-A에 신분당선까지 명실상부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여기에 은평세길 도로 개발까지 맞물리면 교통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최대 강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상상해보죠. 제가 아침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GTX로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요. 교통과 자연환경은 해결됐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학군 때문에 이사 가야 하나? 이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은평뉴타운이 이 문제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나요? 그 고민을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단지 안에 신도초, 은비초, 진관중, 진관고 같은 학교들이 다 있어서 아이들이 큰 길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서 통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가 바로 은평뉴타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고가 여기 있었군요. 그게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요. 굳이 멀리 이사 가지 않아도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신호니까요.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슬세권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슬리퍼 신고 갈 만한 곳들이 많나요? 많죠. 구파발역 앞에 있는 롯데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쇼핑, 영화, 외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하고요. 바로 옆에는 대형 종합병원인 은평성모병원이 있어서 의료 걱정도 덜 수 있죠. 거기서 만족 못하면요? 차로 10분만 나가면 스타필드 고향, 이티아 고향점까지 있고요. 몰세권이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이미 완성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 교통, 교육, 생활 편의시설까지 정말 빠지는 게 없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즉 현재 시장 상황을 데이터로 한번 들여다보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매물 184개 중에 매매가 160건, 약 87%를 차지합니다. 아, 전월세보다는 매매가 훨씬 활발하군요. 네,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모두 탄탄한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궁금해하실 30평대 아파트 시세는 보통 10억에서 12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평균 평당가는 4,688만 원 수준입니다. 평당 4,688만 원.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럼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33평짜리가 대략 15억 5천 정도 한다는 계산이네요. 요즘 마포 신축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인데 거기에 북한산 숲세권과 GTX라는 가치를 더한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바로 그럽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가격에는 아직 GTX-A의 가치가 100%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오를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이죠. 진짜 호재는 아직 가격표에다 붙지 않은 셈이에요. 단지별로도 가격 차이가 꽤 있던데요. 자료를 보니 은평 스카이뷰 자이나 박석곡의 힐스테이트 같은 곳은 평당 5천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반면에 구파발 9단지 레미안 같은 곳은 4천만 원이 안 되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요인, 브랜드와 역과의 거리입니다. 은평 스카이뷰자이나 힐스테이트는 브랜드 선호도가 높고 구파발령이나 연신내역 접근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반면 구파발 9단지 레미안이나 10단지 어울림은 여기서 조금 더 걸어야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합리적이고 단지 조경이랑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거주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내가 브랜드와 교통 편의성에 돈을 더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과 쾌적한 단지 환경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선택지가 명확하게 나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뭘 사야 할까에 대한 답으로 평형별 추천 매물 3가지를 콕 집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먼저 대형 평수, 프리미엄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추천 매물입니다. 구파발 10단지 어울림, 42평형, 매매가 14억 원인데요. 42평형이요? 네, 이 매물의 핵심은 역세권 대단지라는 안정감에 대형 평수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 그리고 북한산을 바라보는 탁 트인 조망입니다. 4인 이상 가족이 쾌적하게 살면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30평대 중형이네요. 실거주에 가장 최적화된 매물로 꼽혔습니다. 맞아요. 상림 12단지 롯데캐슬 33평형, 매매가 9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단지의 최대 장점은 롯데몰 바로 옆이라는 그 압도적인 생활 편의성이에요. 슬리퍼 신고 쇼핑하러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쓸세권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10억 원 미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엄청난 매력입니다.
아이들 학군과 생활 편의성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 4인 가족에게는 이만한 선택지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 2인 가구나 신혼부부 혹은 투자자를 위한 실속형 소형 평수도 추천되어 있네요. 네, 9파발 10던지 어울림 21.3평형, 매매가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매물의 포인트는 9억 원대로 진입할 수 있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라는 점이에요. 전세 수요가 워낙 탄탄해서 나중에 임대를 놓기도 수월하고요. 이걸 활용한 갭 투자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죠. 아, 갭 투자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서 실제 내 돈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만큼만 드리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 전략이죠. 정확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소형 아파트는 적은 초기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1, 2인 가구나 신혼부부의 첫 집 마련은 물론 임대 사업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매물까지 들어보니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지네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먼 미래로 돌려보죠.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3년간의 시세까지 시나리오별로 전망하고 있던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향후 3년 시세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연 2에서 4%의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요. 네. GTX-A 효과가 본격화되고 외부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연 4에서 6%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보수 시나리오에서도 급락보다는 보합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요. 가장 안 좋게 봐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보통 다른 지역 분석에서는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는데 은평뉴타운의 하방 정직성이 유독 강하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체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북한산이 주는 쾌적한 자연 환경은 다른 지역이 돈으로도 따라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에 서울 내 다른 지역 대비 아직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더해져서 시장이 안 좋아져도 이 가격이면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살지 하는 실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하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일리 있네요.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실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실거주형이라면 30평대 중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5년 이상 길게 보고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투자형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평대 소형 역세권 아파트를 전세가율을 활용해 갭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고요. 셋째, 자금 여유가 있는 프리미엄형 투자자라면 북한산 영구 조망이 확보되는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의 희소성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투자를 고려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금리 변동성이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서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또 하나, 통일로나 내부순환로와 인접한 일부 단지의 경우 도로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보고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꼭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낮과 밤에 모두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은평뉴타운은 저평가된 숲세권이라는 현재의 확실한 가치에 GTX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엔진을 장착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특히 오늘 자료는 실거주 가성비를 원한다면 9파발 90간지를, 브랜드와 교통 프리미엄을 원한다면 힐스테이트나 자이를 검토하는 이원화된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은평뉴타운의 잠재력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취자 당신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가오는 교통혁명의 최대 수혜를 노리기 위해 그 가치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지금의 가격을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확실해진 뒤에 안정성을 더 비싼 값에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투자 시계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